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1월 정부의 2차 법정 문화도시 사업에 지정되면서 문화도시 조성에 팔을 걷어붙인 강릉시. 이미 2018 동계올림픽 이후 새로운 문화도시 비전을 설계해 장기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이시 토크에서는 강릉 문화도시 조성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강릉시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강릉시 문화도시 지원센터 지금종 센터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먼저 센터가 어떤 곳인지 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센터는 문화도시 사업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거버넌스 조직이거든요. 네. 거버넌스가 좀 어렵죠. 하여간 시민들과 행정이 이제 협업을 해서 네. 우리말로 하면 협치를 한다고 할까요?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사업의 방향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면 저희는 그걸 집행을 하는 조직이죠. 네. 그러니까 이 의결기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판단 근거도 저희가 좀 드리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 아이템도 발굴을 하고 시민들이 하신 일들을 지원을 해주는 뭐 그런 일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업 비전은 어떻게 되시나요? 사업 비전이 조금 길어요. 네. 아름답고 쾌적하며 재미있는 문화도시거든요. 네. 이게 이제 문화도시의 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나 사실은 다 이렇게 아름답고 쾌적하며 재미있는 도시가 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시나미 강릉이 붙는데 요 이제 시나미 강릉이 강릉만의 이제 특성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시나미는 아시다시피 이제 시나브로의 이제 지역 언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뭐랄까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포괄적 차별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시나미한 느린 네. 그런 삶의 방식들을 잘 만들어서 강릉을 이제 지역적으로 강릉하면 이렇게 떠올리는 네. 것들이 아, 그 도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그런 도시구나. 이제 그런 브랜드를 좀 만들고 싶은 거죠. 여러 가지 그 뭐 슬로건이 시나미 외에도 후보들이 많았을 텐데 그 시나미를 특별히 좀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게 가치의 문제인데요. 네. 무엇보다도 사실은 강릉을 가장 설명을 잘하는 게 강릉의 자연,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이게 미래 가치하고도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저는 시나미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시나미라고 하는 것이 강릉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인지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아, 네. 그 시나미 명주라고 명주동의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이름도 이제 있는데 네. 그래서 시나미라고 하는 게 우리하고 좀 잘 맞지 않을까? 문화도시와 참 어울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에 강릉시가 올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전까지 그 전에도 다양한 예비 사업들을 해오셨잖아요.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왔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뭐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문화도시의 가장 기본은요 시민들의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훌륭한 시장님이 있어서 정책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또 바뀌면 또 정책도 바뀌면 또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역에서 사는 시민들이 문화적 소양과 문화적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런 역량들이 많은 시민들한테 퍼져 있으면 네. 그게 이제 그 도시가 갖고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기본으로 두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네. 그 토대를 닦는 일을 이제 예비도시 사업에 가장 중점을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있는 자원들 사이의 그 협업 구조, 네.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 구조를 잘 만들어 나가는 그 토대를 닦는 작업, 그런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문화도시가 1, 2년 뭐 혹은 3, 4년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길게 보고 사실 유럽 같은 데는 뭐 어떤 데는 50년 뭐 이렇게 잡기도 하거든요. 최소한 한 2, 30년은 보고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예, 그 토대를 잘 닦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좀 사업들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굉장히 결과가 좋기도 하고 네. 뭐 반응이 이제 좋은 사업 중에 하나가 작당모이라는 건데요. 네. 이거는 이제 시민들 자율 참여 예산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네. 시민들이 스스로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런 일이야. 이렇게 이제 제출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호 평가하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해서 이제 선정을 하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일이거든요. 조건 없이 네. 정산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철저하게 이제 시민들의 자율성을 믿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성장하고 잘 되는 일은 끊임없이 뭐 학습의 기회를 준다거나 네. 스스로 뭘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시민들의 역량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제 그런 이제 동기가 이제 내재적 동기가 있고 외재적 동기가 있는데 네. 이제 예를 들면 이 작당모의 같은 사업은 외재적 동기죠. 그래서 자극을 자꾸 줘서 네.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한번 해보고 싶게 만들어주는 뭐 이런 건데 그런 내외적으로 전부 다 동기를 부여해주는 일들 그리고 그게 반복되고 진화하면서 이제 쌓여 나가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핵심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모여서 얘기하는 거, 뭐 직접 해보는 거, 굉장히 또 연구도 자율 연구도 이제 올해는 네. 했는데요.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부여하는 게 지금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작당모의에서 나온 뭐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뭐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저희가 성과 공유를 연말쯤 되면 해요. 네. 11월쯤에 작년에도 10팀, 20팀, 예, 20팀을 해서 성과 공유를 했는데 네. 반응이 이제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뭐 호텔에 그 폐린넨 네. 침대보니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활용해서 이제 굿즈 같은 걸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시마크 호텔하고 이제 저희가 MOU도 맺었는데요. 네. 그 개발자, 저희 이제 지원자, 그 다음에 이제 폐린넨 공급자, 호텔 이렇게 3사가 모여서 MOU도 맺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굿즈도 만들고 그래서 다른 생명을 좀 얻어가는 거죠. 환경에도 좋고 지역의 특성도 살리는 뭐 그런 일들입니다. 네, 그 시민들의 작은 활동이 이제 지역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또 문화 민회도 있잖아요. 네. 이것도 좀 전국적으로 이제 벤치마킹할 정도로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같은 원리인데 네. 결국은 이 거버넌스는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행정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죠. 사실은 우리가 그 동안에 이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한계가 좀 명확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에 너희 일을 맡겼으니까 지역의 일을 막 알아서 해달라. 이건 이제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게 이제 세계적인 네. 학계나 뭐 이런 데서 발표하는 것들인데 결국은 이제 이 주축이 되려면 행정의 카운터 파트너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민간이죠. 네. 그래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조직들을 만들어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이 협치의 한 축, 그게 이제 민회인데 사실은 민회가 지금 성장 중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약간 자극도 주고 도와도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잘 성장해서 스스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참여자들도 되고 또 스스로 이제 그런 문화 생태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센터장님께서 이런 시민의 문화적인 역량에 초점을 맞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네. 소개를 해 주실까요?
결국은 남는 건 사람이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농촌마을 사업들을 정부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농촌마을의 하드웨어들, 뭐 시설들 이런 네. 것들이 지금 폐쇄돼 있거나 제대로 굴러가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는 생깁니다. 그 공간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거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부도 농촌마을 사업에 접근을 좀 많이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일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당사자들, 주체가 어떻게 자기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스스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문제를 풀어가는, 네. 이게 되지 않으면 저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지금 행정이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또 특정 계층만 참여를 해버린다면 그 의미가 좀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지역 간의 뭐 계층 간의 그런 문화 간 격차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문화격차 특히 이 도농 지역이잖아요. 이제 네. 수도권 이외에는 도농 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 쪽이 이제 상대적으로 문화적 격차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촌 지역에 어떤 문제들을 실제로 이제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연구도 하고 조사도 네.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또 마을 문화 디자이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읍면 지역에 이분들을 파견을 해서 아, 이분들이 이제 그런 그 문화 격차를 줄여나가는 네. 그런 사업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 또 이주민 친화도시 웰컴 키트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그거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제가 이제 예측을 좀 하면 네. 앞으로 그 지방 소멸 문제 심각하다는 거 아시죠? 네. 예. 저는 그 환대 문화가 있는 지역만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도권 중심의 이 삶의 방식이 한계가 지금 오고 있고 지금 사실은 기후 변화나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밀도와 굉장히 그 관련이 깊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분산이 좀 돼야 되는데 이 분산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그 지역의 배타성이 심하거나 이러면 가겠어요? 안 가죠. 네. 흔히 말하는 텃세가 예. 있으면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환대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네. 사람들을 우정 있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열린 네. 마음이 생기는 지역만 저는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런 좀 취지에서 단순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이주민들을 환영하는 그렇죠. 결국은 지역에 뭐 쉽게 얘기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 다 서울대 가길 스카이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서울로 다 내보내고 지역에는 고령화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나이 드신 분들만 남아 있고 이랬을 때 이제 지역은 반드시 그 소멸 위기로 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대의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오게 하고 또 지역을 이제 문화적 관점에서 굉장히 매력 있는 지역을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오거든요. 지금 네. 강릉이 굉장히 핫한 도시인 거 아시죠? 네. 예. 그게 뭐냐면 그런 아이템들, 프로그램 혹은 매력 있는 공간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오는 사람도 점점 늘고 있는데 이제 지역의 고민은 간 데만 매 똑같이 가는 게 이제 사실은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에 골고루 좀 가게 하고 또 온 손님들도 손님으로서 품위를 잘 지키게 이제 좀 만들어 가고 이런 룰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많이 온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 유럽의 이태리나 독일이나 뭐 이런 도시들을 보면 심지어 관광객 오지 말라고 시위하잖아요. 네.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지역이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지역을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 고민을 문화적으로 이제 풀어주는 게 저는 문화도시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새로운 문화 자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기존의 강릉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것들이 엄청 네, 많잖아요. 이런 그렇죠. 뭐 애향과 문학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유산들이 좀 많은데 이런 것들도 지키고 계승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네,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을 계획할 때 이제 지역 분석을 전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이 굉장히 좀 강릉이 역사성도 있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내공이 있구나라고 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그런 좋은 점들은 잘 살려가야죠. 근데 이제 문향, 예향 이런 거는 좀 올드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저희가 보존도 하고 아카이빙해서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을 이제 재창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카이빙을 한다거나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교육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창조성들을 좀 불어 넣어야죠. 그래서 옛날 것을 고스란히 그 원형지를 보존해야 될 것도 있고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새롭게 해석 창조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균형 있게 잘 해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은 지역다운 나름의 이제 개성을 가지면서도 누구든지 이제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될 수 있는 보편성을 동시에 만들어가는 네.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봐요. 또 최근에 또 시나미 강릉이라는 어플리케이션도 출시를 하셨잖아요.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은 시나미 강릉이라고 하는 앱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네. 사실은 20세기부터 제가 생각하던 거였어요. 네. 그때는 이제 홈페이지로 하려고 했죠. 지금처럼 앱이 없을 때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그때의 문제의식은 지역에 굉장히 다양한 이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 사이에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이제 중복이 발생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예산이 낭비된다거나 다양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네. 이거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20년 이상 세월이 흘렀어도 21세기가 됐는데도 사실은 문화정책이 이런 문제를 잘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앱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다 누구나 모바일을 가지고 네. 있으니까 앱을 통해서 공급자와 이걸 이제 향유자 사이에 이 매개 역할을 좀 해주자. 그래서 쌍방향으로 지금 소통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뭐 아트센터나 문화원이나 아니면 재단이나 뭐 아니면 뭐 여성이나 노인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이 네. 시민들한테 이렇게 바로 앱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전달하면 네, 수신에 동의한 시민들은 언제든지 그걸 이제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소통을 굉장히 원활하게 하고요. 그 밖에 이제 인적 자원이나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나 또 지역의 이제 상품들의 교류, 또 지역의 정보, 아카이빙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앱에서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저런 소통의 도구들이 좋은 사례를 좀 만들어서 지자체에 좀 널리 좀 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문화도시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 지금 현재는 원주, 춘천, 저희 강릉 이렇게 세 군데 하고 있지만 다른 도시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화도시의 성패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시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하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문화도시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참여하시고 함께 하실 때만이 지역도 훨씬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시민 개개인의 삶도 저는 즐거운 삶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문화도시에 대한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힐로시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